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유익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트라이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잠깐 사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집은 사스케추안에 있고요. 저는 알버타 지역 쪽에서 주로 일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지역은 조금 이제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집은 현재 사스케추안에 있습니다. 와이프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을 계속 알아보면서 저희가 돈을 계속해서 이제 벌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집은 가성비가 좋은 집이에요. 거의 최저가에 해당이 될 만큼 저렴한 집들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만 불에서 한 3만 불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뭐 4만 불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쓸만하면서 멀쩡한 집, 뭐 이런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SHC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Saskatchewan Housing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이에요. Saskatchewan Housing Corpora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스케추안 주택공사? 사스케추안 주택공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데냐? 이제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물론 찾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다른 주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있기는 있는데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사스케추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이런 목적의 하우스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이 SHC에서 이 집들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그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물론 저소득층이랑 노인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이다 보니까 렌트비를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고 공실이 나다 보면 오히려 손해가 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인터넌스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쟁력이 없는 집들을 이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들이 조금 이제 인기가 없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온 집들이 있는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채플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리로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얀센도 있고, 세멘도 있습니다. 프리시빌도 있고요. 일단 프리시빌은 위치는 좋은데 집의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수리비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그에 대비해서 렌트비를 엄청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채플린이랑 세멘, 얀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좀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고, 그리고 평균 소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관광지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일자리가 뭐 엄청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채플린은 그나마 나아요. 이제 나름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조그마한 이제 마이닝을 탄탄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엄청 이제 매력적인 도시로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리로이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이제 굉장히 큰 BHP 마이닝, 포타시라는 뭐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물인데, 아무튼 큰 마이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마이닝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평균 연령도 굉장히 이렇게 낮은 편이고, 그러면서도 평균 수입은 굉장히 또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놓고 봤었을 때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불대의 듀플렉스가 나왔습니다. 세멘에도 똑같은 3만 불대의 듀플렉스가 나왔고, 그리고 채플린에는 4만 불대의 듀플렉스 하나. 근데 이 듀플렉스는 3베드룸의 원베스예요. 다른 듀플렉스들은 원베드의 원베스고 사이즈가 약간 달라요. 조금 큰 듀플렉스가 채플린에 하나 나왔고, 그리고 원베드의 원베스짜리 식스플렉스가 채플린에 나왔습니다.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식스플렉스가 6만이 안 되는 가격이었고, 그 채플린에 있는 듀플렉스는 4만 불대, 4만 불이 좀 안 되는 가격이었고, 그리고 세멘이랑 리로이는 3만 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리로이가 1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리로이에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입찰을 해서 오퍼를 넣어서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딜이 되는 거예요. 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리로이에서는 공개 입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월 20일까지 그 지원자들을 전부 다 받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봤었을 때 리로이가 1순위, 그리고 채플린이 2순위, 그리고 세멘이 3순위였어요. 프리시빌은 아예 그냥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세멘을 봤었을 때도 조금 이제, 예, 그 동네가 조금 이제 죽어가고 있고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뭐 일자리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평균 연령도 높고 평균 수입도 좀 낮은 편이고, 도시가 확장 가능하거나 이렇게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어요. 뭐 여기에만 저렴한 집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한데, 알바타는 좀 이제 그랬거든요. 그 이제 저렴한 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집이 거의 최저가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 말고도 다른 많은 지역들에 저렴한 집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보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리로이가 1순위, 그 다음에 채플린, 그 다음에 세멘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리로이에 베팅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이제 모은 돈이 한 17,000불 정도가 돼가지고 일단 한 2만 불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될까 말까 하고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나 보자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나중에 입찰이 되고, 그 누군가가 이제 가져간 가격이 한 6만 불대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원래 이거는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얼마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를.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명에서 8명 정도가 입찰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시장 마켓에 올라온 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서는 팔렸어요. 팔렸는데 똑같은 집을 그 이제 어디에서는 조금 이제 2만 불에 팔리고 어디에서는 6만 불에 팔리는 거예요. 뭐 동네마다 이제 시세가 좀 아무래도 좀 다르다 보니까 렌트비를 그만큼 받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불을 내고 누가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리로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물 건너갔어요. 넘어갔죠. 그리고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식스플렉스는 그대로 있는데 그 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그쪽에 이제 슈퍼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게 셀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중국 분들이 사갔다라고 합니다. 그걸 사가면서 그분들이 머물 집으로 듀플렉스를 선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만 불 후반대의 집이 한 3만 불 전후로 해가지고 낙찰이 된 것 같아요. 그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불에 올라왔었었는데 뭐 집 상태는 괜찮아요. SHC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나온 집들은 메인터넌스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다 보니까 집 상태도 괜찮고 뭐 가격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만 불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 집이 팔렸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만 불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2만 불에 팔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면은 그냥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일단 1순위가 리로이라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다른 집들을 보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어떤 선택이 저희한테 베스트가 될지. 엄청 저렴한데 그 몇천 불짜리 집 1만 불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렴한데 동네가 워낙 이렇게 고령화 그 평균 연령이 엄청 높아요. 한 60 가까이 되어 가고 그 평균 소득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 약간 좀 빈민촌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 이제 그런 집들도 그런 지역도 어떤 집들은 되게 잘 살고 그 농사 짓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마이닝에서 좀 고위 간부직을 하거나 뭐 이런 쪽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아요. 그런 집들은 되게 괜찮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 허름한 집. 뭐 그래도 그 중에서 살만한 집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이 정도면은 좀 이제 살만하겠다.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예, 그런 집들도 있고 조금 이제 지역이 괜찮으면서 뭐 가격이 그럭저럭 한 집들도 있고 한 인구가 한 2천에서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집값이 이렇게 팍 올라가요. 뭐 같은 조건의 집들도 한 6만 불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확실히 투자로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게끔 되는 거죠. 저희는 조금은 더 그 도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너무 저렴한 데를 가게끔 되면은 나중에 이걸 팔거나 렌트를 주거나 할 때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동산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관한 영상은 그 채플린이랑 리로이랑 뭐 잠깐 다른 영상에서 뭐 와이프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집이 어떻게 생겼고 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좀 이 스토리들이 좀 재미있는 스토리였으면 좋겠네요. 그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그 이제 계속 주시를 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사게끔 되면 그리고 또 팔게끔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